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60년 결혼 생활이 전부 가짜였다고요? 그 인간이 밤마다 몰래 하던 그것 때문에 제 연금까지 증발했다고요? 저는 결국 60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독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순, 82세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60년, 굵직한 굴곡도 있었고, 찌질하게 싸운 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 말 하나로 참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최근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붙잡고 살던 게 가족이 아니라 환상, 그것도 철저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다는 거려. 이야기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평생 제게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상한 편도 아니고 말도 툭툭 내뱉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엔가 제가 그 사람의 말투, 걸음, 버릇까지 다 이해하고 견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이 하루아침에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여러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검사비, 입원비, 치료비가 쏟아지고 있던 어느 날 병원 직원이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가족 등록 서류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죠. 뭐가 이상해요? 그 아드님이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 착했고 효자였고 아버지가 조금만 험한 말해도 절 먼저 챙겨주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친자가 아니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나았는데요. 직원도 난감해했습니다. 서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필요해서 남편의 상태가 안정되자마자 아들은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검사해보면 알지 뭐.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태도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다. 서류상에서도 남편이 친권자로 등록된 적이 없었다. 제가 6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은 애초에 남편이 만든 그림 속에서 저 혼자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되는 세계였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이 말은 제 머리를 한 대에 강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여러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들은 남편을 유난히 어려워했을까? 왜 남편은 아들을 볼 때마다 차가웠을까? 왜 정확한 연도마다 통장 잔고가 줄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저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 연금을 모두 빼돌려 밤마다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은행 직원이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출금된 건 모두 남편분이셨습니다. 야간 자동 출금기에서 지속적으로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60년 동안
제가 아끼고 모으고 미래를 위해 쌓아두었던 모든 돈이 남편의 밤마다 몰래 하던 짓 때문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인생 최초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의 횡령, 재산 은닉, 결혼 기간 중 저지른 부정행위, 가족, 관계 은폐, 생활비 미지급,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 혼인 파탄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다수의 범죄를 장기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60년 동안 당한 만큼 꼭 돌려받고 싶어요. 법정에 서는 날, 저는 손을 떨며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첫 발언은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관리하라고 해서 대신 명의를 써준 것뿐이에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증거는 저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남편이 빼돌린 통장 내역, 유전자 검사 결과, 아들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야간 ATMC 출금 CCTV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는 60년간의 경제적 정신적 학대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돈, 내 인생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 말은 평생을 참고 살아온 저에게 마지막 불씨를 붙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이라고? 그럼 내 60년은 뭐였어?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진짜 속내가 튀어나왔습니다. 너 같은 사람한테 맞춰 살기 싫었어. 근데 그때는 이혼이 쉽지도 않았고 뭐 그냥 같이 산 거지. 그 말은 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친자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엄마가 키워준 아들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저는 그동안 못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친혈육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함께한 사랑 때문에 가족인 것이라는 걸 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귀속. 남편은 수십 년간 모은 연금의 횡령죄 유죄,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학대 인정, 고의적 가족관계 은폐에 대한 책임 인정, 아들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 지급 명령. 판사의 마지막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60년을 참고 희생하며 살아온 원고에게 피고는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편은 결국 요양원 대신 교정 시설로 이동하게 됐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연금과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날 저는 60년 동안 제 등을 짓눌렀던 짐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참교육은 때로는 늦게 오지만 절대 오지 않는 법은 없다는 거요.